2조 원대에서 20조 원대로 갈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진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능력을 가진 회사들을 앞으로는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질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익을 굉장히 크게 늘려갈 수 있고 충분히 20조 원 넘는 빅 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대표님의 개인 채널을 놀러 가봤는데 네. 루닛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또 때마침 오늘 루닛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줬는데 네. 루닛이 이전까지의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어서 그런지. 네. 근데 오늘 뭔가 올라갔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네. 실적 발표에서 4분기에 이제 50억 남짓 이제 그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한 60억에서 많으면 이제 70억까지도 이렇게 이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어찌됐건 그 결과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더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가에는 이미 그런 것들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이제 낮게 추정이 되어 있지만 워낙 이제 우려감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벤트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넷 은행 진출하는. 그래서 워낙 이제 주주들이 놀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루닛 주가가 이제 한동안 계속 부진했었죠. 인터넷 은행 말고도 그 전에 좀 부진했었죠.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 4분기까지 아주 부진하면은 굉장히 주가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이제 주주들이 불안해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볼파라 인수와 관련한 자금 조달 방안 이게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루닛 인사이트하고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루닛스코프의 매출이 이제 계약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일어났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됐고 아주 불만족스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하나의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볼파라 자금 인수 그 다음에 루닛스코프의 계약을 올려간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소통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에 진출한다 이런 이제 그 뉴스가 발표됐을 때 사실 투자자들은 굉장히 크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발표한 다음에 이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랬던 거고 투자하려고 그랬던 규모는 이 정도다. 왜 그냥 그 사업 자체가 몇 천억이 들어가는 방대한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루닛은 아직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을 못하고 유상증자에 의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급적이면은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이제 분산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이 이제 통합형 의료형 그 자율형 AI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결국 밸류에이션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큰 사업으로 이제 이분화되면서 어차피 발을 담그면은 이제 돈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또 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원을 그나마 이제 이제 최근에 이제 4분기 보면은 자금을 굉장히 절약해서 쓰는 것은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인터넷 은행 쪽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제 리소스라든가 이런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그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그 진출이 있었던 그 발표, 그 당일날 따로 이제 바로 그 자세한 그런 소통을 했더라면은 루닛을 그렇게 좋아하는 주주들이 이제 팔거나 이러지는 좀 않지 않았을까.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향후에는 좀 본업에 더욱 집중하면은 다시 한번 신뢰를 얻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루닛 다음으로 특별히 좀 주목하고 계시는 곳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쭉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업들은 바이오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금을 사용을 하면서 돈을 빌려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야말로 작은 회사들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회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AI 관련한 글로벌 리더를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 있는 업체들을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카카오 등을 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미국에 있는 회사를 살 겁니다. 시각을 넓히죠. 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루닛과 같은 회사다 그러면은 루닛과 같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AI 진단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을 한 회사죠. 그리고 매출도 꾸준하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죠. 하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두 번째는 매출로 실질적으로 보여줬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루닛이 갖췄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런 업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좋은 업체들이. 그래서 미국 기업,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한테도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3월 달에 첫 그 내시 치료제, 지금은 마시로 이름이 바뀌었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지금은 치료제가 전혀 없는 분야인데요. 첫 치료제, 마드리갈이라는 회사가 신약 승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첫 신약이 나오는 이제 3월 말이면은 결정이 되겠고요. 만약에 신약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셀룰러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정신질환 관련한 신약 개발에 특화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제 지금도 조현병하고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신약을 받았는데 이 MDD라는 주요 우울증 질환 쪽으로다가 장애로 이제 시장을 확장하는 그런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임상 3상 3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에 걸쳐서 임상 3상 첫 번째 임상, 두 번째 임상 이 두 임상 결과를 1분기, 2분기 연달아서 발표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좋은 결과를 발표하리라 이렇게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미리 그게 이제 예정돼 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처럼 미리 올렸다가 발표되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승인되면 그 날 이제 다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제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로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뮤노반트라는 미국 회사 나스닥 상장 회사한테 물질을 이제 이전을 해서 이 바토클리맙이라는 물질을 이전을 했고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중요한 임상 결과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임상 2, B상 이게 이제 확증적 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임상 초기 데이터가 상반기에 나오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중증급 무력증에 대해 MG에 대한 임상 3상 전체 탑라인 결과 이게 다 이제 임상 결과 낸 그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뮤노반트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주가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의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루닛은 시가총액 5천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내면서 보여주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2조 원대에서 20조 원대로 갈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진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능력을 가진 회사들을 앞으로는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회사들로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알테오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올바이오파마 그다음에 SK바이오팜도 두 번째 물질을 어떤 물질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익을 굉장히 크게 늘려갈 수 있고 충분히 20조 원 넘는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우량한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는 금리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같이 가다가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 기술력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한 회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오텍들은 대부분 이제 돈을 빌려서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그 임상 결과를 근거를 해서 다시 자금을 빌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계단식으로 해나가면서 회사 가치를 키워가거든요.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에서 약간 흔들리는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상황을 보면서 그 다음 올라올 종목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조대가 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얘네가 막 2배, 3배, 5배, 10배 뛸 수 있을까? 네. 차라리 중소형주 쪽에서 시총이 좀 작은 애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뭐 1조, 2조 기업들이더라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중요한 그 바이오 관련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꾸준히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업체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개념을 가진 업체들이 이미 나왔고 그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뛰어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 같으면은 꾸준히 이 상장 회사로다가 들어왔을 회사들이 진입을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이 거의 한 3년 동안 안 들어오고 네네.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상장되어 있으면서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진 회사들의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 기술력과 이제 자금력, 그 다음에 이 3년 동안 다른 회사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임상 결과를 꾸준하게 쌓아왔던 회사들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따라오는 회사들이 크기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회사들이 더욱더 높은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 역발상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최근 이제 한 3년간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별로 많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없는 와중에 상장을 한 기업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들 중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신규로 상장하는 회사들은 임상 단계가 높질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치료 물질이 사람 몸속에 투여를 했을 때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은 3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항상 보수적인 마인드로 그런 회사들도 좀 봐야 된다. 기술력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대신 아무리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이 다 올라왔다 하더라도 신약 임상 이상에서 성공하는 회사는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들도 30%밖에 안 된다라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고 임상 이상에서 잘 그 성과를 낸 회사들은 이미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걸 그 약물을 증명을 한 회사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신약을 개발해서 매출이 일어난다 그러면 몇 천억 원의 자금들이 이제 꽂힐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HLB도 지금 그런 길목에 서 있는 회사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MG 중증금 무력증에서 임상 3상 결과를 하반기에 발표를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 약물들이 팔리게 되면은 진짜 그 기존에는 상상도 못한 금액들이 꽂히면서 시가총액이 크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 자금 사정 이제 금리가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가 이제 금리는 조금씩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분위기는 좋지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퀄리티 주식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